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 부동산 관심 포인트라고 해서 10분 정도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경기권의 중심부에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조금 부족한 분들, 이제라도 집을 사야 되나 하는 분들, 또는 투자로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사실상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진입 타이밍이 조금 쉽지가 않다라고 보여지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면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세금이나 대출 부분에서 대안이 되게 아직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지금 시장이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투자금이 없고 부동산으로 뭔가 투자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과연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오늘 영상이 조금 답안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전국을 지도로 놓고 다른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그 중에 부산이라는 그 지역을 좀 가져와 봤어요. 왜 부산을 가져왔냐면 일단 부산의 특징을 여러분들 좀 얘기를 드리면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산도 봤을 때 그냥 지방인 거잖아요. 근데 부산이 그냥 지방이 아니고 여러분들 서울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 인구도 마찬가지고요. 규모가 제일 큰 도시예요. 지금 서울이 990만 정도대 하죠. 부산도 그에 못지않게 제2의 수도. 부산은 되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좀 드리면 인구가 328만 정도 돼요. 규모가 그만 크다는 얘기. 이거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여러분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천 아시죠? 인천. 인천이 되게 큰 광역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인천보다도 인구수가 더 많은 거예요. 인천이 300만 조금 넘습니다. 301만 정도 돼요. 근데 부산이 328만이에요. 거의 30만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어, 그래서 부산이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부산은 제2의 수도고 항구로도 그 우리나라 제일 첫 번째, 제일 큰 규모의 항구를 가지고 있고, 인천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무역항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드는 규모가 큰 무역항을 또 가지고 있는 게 부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지리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를 선점할 때 그 부산항이나 이런 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류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이 인구 규모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뭐 용인이나 수원 이런 데 인구가 많잖아요. 그게 해봐야 100만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수도권에서도 큰 도시들을 세네 개 정도 합쳐야 부산의 인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산의 규모가 크고 왜 규모가 큰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겠죠.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는 어쨌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그걸 그 공급량이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체화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가 이제 그 지방이고 경상권 라인이거든요. 거기서 투자할 사람들, 거기서 돈이 있어 투자할 사람들, 서울까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물리적으로 그 투자금이 부족해서. 그분들은 어디 투자하겠어? 거기서 제일 좋은 거 투자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부산이에요. 해봐야 부산, 대구, 큼지막하게 울산, 창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부산이 투자 수요로도 충분히 지방의 서울처럼 움직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가득 차 있어도 그 수요를 뚫어내고 움직이기도 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노인과 바다라고 해서 노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 일자리가 적은 것도 팩트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그래서 인구수가 되게 빨리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빨리 유출이 되는. 근데 그래서 뭐 부산에서는 뭐 유치를 기업들을 뭐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중소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좀 많이 부족하고 관광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발달한 게 사실이긴 하죠. 그것들을 좀 해결하는 게 남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다. 특히 투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대장 입지를 봤을 때 가장 대장 입지가 어디냐. 이거부터 일단 먼저 알고 가면 여러분들이 그 도시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면 해운대예요, 해운대. 그럼 해운대라고 하면은 바다잖아요, 바다. 관광지로서 되게 사람들 많이 놀러 간다. 하지만 요즘에는 뭐 광안리를 좀 더 많이 놀러 온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해운대가 원래 한 20년 정도 거의 뭐 부산의 관광지로서는 1등 여름만 되면은 사람이 북적북적하는 뭐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처럼 주거하는 환경에서도 되게 비싼 곳입니다. 땅값도 비싸고요. 서울의 웬만한 곳보다 땅값은 해운대가 훨씬 더 비싸요.
특히 개발업자들, 이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해운대에 있는 땅이 나오면은 비싸게라도 주고 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이 조금씩 들어서긴 했는데 그 세대수가 좀 적어요. 그런 이유가 이렇게 땅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해운대도 워낙 인기가 있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땅을 가진 지주분들하고 협의도 쉽지가 않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가장 선호되는 입지는 어딘가? 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 드렸던 해운대 포항 해수동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나온 게 한 2020년대, 2020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는 거를 이제 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해수동 줄여서 요거를 규제를 좀 더 빨리 했었나? 하여튼 많이 했었나?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해수동, 그러니까 정부에서 찍어줬다.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구는 여기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남구 정도가 있습니다. 어, 남구 또한 지금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공사 진행하면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막 3,000세대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앞으로 신축들이 들어오고 인프라가 좀 갖춰졌을 때 충분히 실거주 수요도 마찬가지 투자 수요도 붙어올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서 가장 좀 인기가 있다, 수요가 있다 하는 곳은 뭐다?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정도 보시면 메인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고 동래구랑 수영구는 원체 전통의 그 부자분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고요. 부촌. 원래 동네가 아마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그 수도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의 핵심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원래 여기는 좀 그렇고, 수영구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수영강, 그 다음에 광안대교 조망, 이런 데가 가능한 뷰가 나오는 곳들이 또 수영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들은 조금,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해운대는 뷰가 조금 더 부산엔 뷰가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매력도를 따졌을 때 어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은데 몇 군데를 뽑으라 하면 그 중에 한 개가 부산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7월 달 초부터는 지금 대장 아파트들, 신축급 대장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른 채로 거래가 됐고 급매물이 전부 다 이제 소진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장 아파트들은 신호가 한번 왔어요. 그러면 대장 아파트를 살 정도의 자금이 있거나 내가 부산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그 대장 아파트 근처에 구축이나 또는 이 정도 입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투자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산의 아파트들을 조금 충분히 살펴보셔도 좋을 시기다. 근데 이 시기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부산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어, 지금 그 가격을 올라갈 상승의 힘을 조금 비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한번 터지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수도권의 가격,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거의 그 비슷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좀 선점을 하시면 괜찮아 보이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뭐 그렇다고 제 말을 듣고 무조건 하라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투자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괜찮은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 투자도 마찬가지고 실거주 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상황이다. 제가 봤을 때 신축급 아파트 아까 얘기 드렸던 해수동남 그 정도 라인이 아니어도 그 이외의 지역의 신축급 아파트 라인이 지금 30평대, 국평 기준으로 6억대에 한다는 거는 진짜 저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로 치면은 한 20억짜리 하는 것들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건 거죠. 물론 이제 서울하고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저렴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광역시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0평대가 아직 6억대가 있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죠. 수도권 안에서 아직 여전히.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괜찮으니까 특히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30평대가 아니어도 20평대는 그럼 더 싸겠죠. 그런 것들을 해서 충분히 대출 끼고 현금을 좀 주고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 대해서 관심 포인트 어떻게 두고 어떤 도시인지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맛보기로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이 정도를 일단 알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장도 한번 가시고
관련된 정보들을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좀 더 딥하게 알아보고 투자나 실거주를 고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여전히 아직 이런 지방에 대한 투자가 좀 두렵다,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1대1 그 경매 다마고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드린 거 일반 매매로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경매로 산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저희 7월 달에만 수강생분들이 5분 넘게 낙찰을 받았어요. 6분 정도 가까이 받았는데 다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고 거기서 더 싸게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는 실제 고점 대비 엄청 저렴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로서 안정성이 훨씬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게 근데 아직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1대1 다마고치 하면은 한껏 낙찰 받을 때까지 제가 케어를 오프라인, 온라인 통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전 경매 4주 강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입찰가 산정과 낙찰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쓰고 있는 단연간의 노하우를 전부 다 엑기스화 시켜서 요약해서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법원, 그 다음에 임장, 올해 연말까지 계속 쭉 일정 되는 대로 저하고 같이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메리트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뷰게이트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